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종목 얘기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종목은 프로스테믹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좀 붙죠. AS를 좀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프로스테믹스가 최근에 저희가 최초 소개한 건 8월 3일, 8월 초에 저희가 최초 소개를 좀 했고 이후에 어떤 그 궁금증, 공시에서 숨겨진 의미를 저희가 좀 찾아드렸는데 예. 자, 이 회사는 8월 3일에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고 예. 4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는 200억 그다음에 40억 좀 성격이 좀 다른 형태의 사채 발행을 통해서 과연 이 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 그런 좀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요. 8월 3일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했죠. 즉 서울시 성동구 소재의 토지 건물 취득해서 그 GMP 시설을 위한 이 설비에 예.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강행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8월 4일에 전환사채 200억,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40억의 납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당시 이 전환사채 발행 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때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 일부와 예. 시설 투자 자금 일부로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6일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 회사는 이제 OTKCNT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바로 상장법인인 아이큐어가 종속 회사로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양수 금액은 170억. 근데 양수 목적이 좀 의아했죠. FDA OTC 인증 확보. FDA에 납품할 수 있는 OTC. 즉 OTC라는 거는 의약 외품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화장품이라든가 어떤 그 화장의약품, 그다음에 건강보조식품까지 이 FDA 인증을 확보된 이 공장 또는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의료시장 매출 확대랑 재무 안정화를 추구하겠다. 이런 목적을 취득하고 나서 현재까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스테믹스가 어제 발표한 보도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큐어와 이 사업 시너지를 강화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큐어도 사실 이제 같이 엮어서 저희가 좀 보려고 했는데 아이큐어는 지난 저희가 아이큐어 이어서 좀 같이 볼까요? 예. 예, 연계 공시라서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6월 24일, 25일에 대규모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죠. 예. 근데 당시에 우리가 이 전환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희석 가치가 늘어날 것이다. 예. 그런데 아이큐어는 4만 원이 좀 깨지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추격 매수 내지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앵커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예. 바로 터치하자마자 그 이후에 무서운 상승세를 갔다가 최근에 5만 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예. 아이큐어는 지금 전환 청구권 관련된 어떤 물량을 충분히 좀 소화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아이큐어가 소유하고 있던 OTKCNT라는 법인의 매각 예. 그리고 양사의 어떤 시너지 부분이 어떻게 좀 이어질까 그런 흐름에서는 좀 궁금증이 좀 있고 예. 앵커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연계해서 보는 게 좀 좋을까요? 프로스테믹스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사실은 프로스테믹스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첨생법 관련주들을 지금 무조건 보셔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차바이오텍 그다음에 차바이오텍이 지금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메디포스트 그다음에 강스템 바이오 네. 그리고 이제 프로스테믹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네네. 저는 지금이 딱 그 투자 적기 즉 어디에 이와 관련된 첨생법과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적기가 지금 시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어떤 재료가 나오기 전이고 그 재료의 신선도도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재료의 파급 효과. 사실 뭐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관련해서 계속 막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막힌 게 이제 풀린다는 의미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괜찮은 시점이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프로스테믹스가 지금 첨생법 관련해서도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뭐로 가든 도로 가든 그죠? 일단은 가기만 가면 된다는 생각인데 첨생법이 지금은 어찌 보면 가장 큰 8월 중순부터 말까지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양사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봤거든요. 예. 어떤 거냐면 프로스테믹스는 엑소좀이라는 우리가 이제 강남의 성형외과 같은 데 가면 뭐 예. 보톡스도 있고 필러도 있고 무슨 윤곽 주사 뭐 등등등 뭐 주사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엑소좀이라는 뷰티 주사가 있답니다. 예. 이게 얼굴에 어떤 윤곽을 좀 잡아주고 조금 뭐 윤곽을 좀 더 좁혀주는 그런 예. 역할을 좀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엑소좀이라는 줄기세포 기반 주사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프로스테믹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OTC, FDA OTC 인증을 획득한 이 회사를 인수하는 시너지가 뭘까 그림을 좀 그려봤더니 아이큐어가 경피 약물 전달. 이게 뭐냐면 얇은 막으로 약물의 효능을 이제 직접 바로 주는 겁니다. 이게 먹는 게 아니라 예. 붙여서 바로 피부에 어떤 뭐 투여를 한다든지 투과를 시키는 게 어떤 패치형 약물을 아이큐어가 만들었다면 예. 이 프로스테믹스는 이 주사 치료제 이 부분인데 지금 아이큐어가 사실 매각한 이유는 화장품에 대한 어떤 비중을 아이큐어는 좀 줄이겠다. 그리고 프로스테믹스는 이 화장품 OTC 관련된 인증 제품을 좀 강화해서 어떤 이 제품 라인업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시너지가 좀 맞았던 것 같고 예. 아이큐어는 반대로 프로스테믹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줄기세포 배양 관련된 이 치료제를 통해서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는 양사가 좀 시너지되는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 자회사의 단순 매각 의미를 떠나서 지금 한간의 소문으로 들고 있는 프로스테믹스와 아이큐어 간의 어떤 이 공동 관련된 어떤 사업 시너지 이 부분이 곧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지배적이고 예. 이 회사가 양사 시너지를 좀 낸다고 하면 서로 잘하는 걸 갖고 같이 혼용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다르게 좀 분석했던 이 회사를 같이 좀 엮어서 보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분할 시 그러니까 조정을 좀 많이 주는 이 구간, 예. 많이 밀리는 구간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줄기세포 첨생법 시행에 따른 줄기세포의 모멘텀을 지금 보고 있는 만큼 프로스테믹스나 뭐 아이큐어, 그다음에 지금 차바이오텍, 그다음에 강스텐바이오, 그다음에 메디포스트 모두 지금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서 조금씩 더 만약 조정이 들어오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는 식의 어떤 이런 방식을 취해 보시면 정말 8월 중순 이후로는 확실히 조금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죠? 예, 제테마인데 사실은 이 제테마 부분이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좀 와줬죠.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연이어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제테마는 과연 우리가 매도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조정 시 재매수 관점에서 볼 것인가 그런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 드리고자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제테마는 지난 6월이죠. 6월에 제테마도 톡신주 100단위 임상 1상 이상의 한국 시장, 한국 FDA 임상 시험이 지금 계획 승인이 돼서 지금 임상 1상과 2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6월 16일에 필러 제품이 러시아에 분목 허가됐다. 자, 필러 S100 단위의 필러 2건이 러시아에 시판 허가가 되면서 동유럽 시장에서 어떤 그 판로를 본격화했는데요. 이 회사가 이후에 최근이죠. 7월 30일에는 지난 직전 사업년도 매출 대비 11%를 초과하는 14억 6,900만 원에 그 해당하는 필러 공급을 동유럽 국가에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8월 4일 최근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화동닝보라는 화동닝보 유한공사에 자, 마일스톤이 그러니까 10년간입니다. 10년간 총액 죄송합니다. 금액이
5,479억 원의 이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수시 공시 관련 의미사항인데 여기서 아마 그 PO라고 해서 우리가 단가, 선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 그 수출입 관련 서류가 픽스가 되면 그 단일 판매 공급 계약으로 이 계약은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떤 큰 틀의 계약이다. 이렇게만 좀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 우리가 맹신해서 투자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공시 이후에 주가 좀 안 좋았단 말이죠. 예.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시 이후에 아니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뭐 이용해서 매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엔 또 거래량이 조금 뭐 크게 많이 터졌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제테마의 지금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대한 소식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이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난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지금 떨어진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뭐 당연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결국은 이 수주에 대한 공시가 뭐 거짓 공시가 아니라 진실의 공시로 저희가 충분히 지금 어찌됐든 파악이 돼 있는 거고 네. 그 관점에서 지금은 조금 조정은 들어왔지만 네. 다시 재상승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시 재매수 시점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다.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제테마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모 증권사의 투자 애널리스트는 3분기 그러니까 연내에 이게 흑자 전환할 것이다. 예, 이런 예측이 그렇게 좀 강하게 좀 나타나지고 예. 있고 물론 반기까지는 뭐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영업 손실인데 저희가 선투자되는 어떤 비용들이 3분기, 4분기에 쉐어되는 그런 사업 구조라면 3분기부터는 어닝 서프라이즈 내지는 이익전, 흑자 전환까지 가고 4분기죠. 그러니까 온기 결산 안에는 좀 이게 작년보다는 좋은 호실적이 좀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테마 지금 뭐 충분한 호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임용 업황, 즉 임용 사업 쪽이 확장세로 본다면 네. 충분히 지금 호재성 공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조금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 관점에서 제테마나 휴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건 뭐 언제든지 시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장기적인 호재를 가지고 없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면 그것은 진짜 좀 걱정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것은 오히려 만약에 이 조정 구간은 매수 찬스를 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저도 뭐 앵커님의 분석에 적극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에이슨 첫 번째 종목이 청호컴넷이에요. 이게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오늘 올랐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청호컴넷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뭐 키오스크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키오스크가 그만큼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거기다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좀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인증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도 청호컴넷이 어찌됐든 수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상승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게 금요일 날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2연상이 나왔는 건데, 결국은 이래 따지면 거의 이틀 만에 한 70%, 80%, 뭐 70% 가까이, 70한 몇 프로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앵커님께서 좀 업황이나 어떤 섹터별로 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금요일 상승분, 오늘 상승분은 M&A와 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잠깐 좀 공시를 좀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6월 26일부터 너무 뭐 기재정정 쭉쭉쭉 나오죠. 잠깐 좀 보면 자 청호컴넷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편의점 가면 청호 나이스 뭐 예. 나이스 ATM 기기죠. 예예. 자 ATM 기기를 제작해서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이 청호컴넷은요 ATM 기계뿐만이 아니고 그 우리가 시중은행이나 뭐 이금융권에 들어가는 자동화 기기 안에 들어가는 이 뭐 화폐 개수기 이런 것들도 이제 통용해서 유통을 하는데 자 청호컴넷이 과거에 뭐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뭐 여기도 나와 있죠.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게 뭐냐면 청호컴넷이 ATM 이 기계에 대해서 담합 의혹이 있었습니다. 담합이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공동 피고들의 손해 비용에 따른 손해율 확정, 즉 손해배상 청구 해소가 이제 휘말렸었고 이 내용들이 계속 이제 정정이 돼서 나왔다가 7월 15일입니다. 이 회사가 7월 15일에 최대 주주 지분 양수도 계약이 있었어요. 예예. 최초 이게 계약일이 5월 13일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상자는 SD 홀딩스 컴퍼니, 그다음에 파워스캣 그룹. 예. 양수도 대금은 총 200억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는지 2020년 7월 15일에 해제가 됐습니다. 종결 전에 합의에 따라 상호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 예. 이런 내용 때문에 해제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당시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총 불어났죠. 예. 그다음에 또 아이러니한 게 또 주식 분할 결정도 해놨어요. 예. 이 회사는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예. 액면가 5,000원을 주당 10주를 더 늘리는 예. 주식 분할을 결정했죠. 즉 액면가 5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죠. 그렇죠. 그걸 결정했었고 그다음에 주총 소집 결의를 통해서 신사업 발표도 했는데 예. 이게 7월 15일 날 갑자기 좀 해제가 되면서 관련된 내용들도 다 정정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유형재산 처분도 정정됐죠. 뭐 주주총회 소집 관련된 내용도 정정이 좀 됐었고 쭉 왔다가 8월 4일입니다. 갑자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관련된 내용 잠깐 볼게요. 자, 이사선임, 사회이사선임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아까 SD홀딩스 그룹, 파워스캔 그룹은 경영권 양수도가 해지됐기 때문에 당연히 안건이 정정될 것입니다. 아마 기한이 됐기 때문에 요 기한에 따른 어떤 픽스된 일정이 아니라는 걸 이제 정정했던 것 같고요. 근데 8월 7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갑자기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 보유 주식 양수도 계약. 조건은 동일합니다. 200만 주에 대해서 양수도가 200억 원에 이제 매각을 하는 거고요. 예. 자, 이번에 양수인이 좀 달라요. 주식회사 글로벌 파마, 그다음에 센트럴 인사이트 홀딩스. 예. 이 업체인데 자,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죠. 글로벌 파마. 예. 제가 나름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이 회사는 뭐 바이오 회사는 아닙니다. 예. 이거 아직까지 뭐 실체가 좀 명확해 보이는 회사는 아닌데 센트럴 인사이트 홀딩스는 이 의료기기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청호컴넷이 지금 ATM 기기에 관련된 IT 또는 어떤 기기 장치에 대한 매출군인데 사업이 변경되든 주요 경영진의 어떤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양수도 계약이 일어난 거죠. 이거에 따른 이 부분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금요일과 오늘까지 좋은 흐름을 좀 저는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앵커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그 시장에 이제 이런 소문이 좀 돌았어요. 사실은 이 청호컴넷이 네. 새로운 ATM 기기, 그러니까 생체 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ATM 기기, 네. 이것을 선보일 것이다. 뭐 이런 시장에 소문이 돌았는데 그게 어떤 재료로서 작용을 하는데 지금 M&A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물론 뭐 이것은 룸에 그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 돌면서 주가 상승에는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참, 제가 지금부터 좀 소개할 공시는 조금 궁금증이 충분합니다. 뭐냐면
잠깐 공시 볼게요. 예. 이 회사가 8월 28일 날 예정인 주주총회, 그러니까 즉 이전에 불러놨던 주주총회에서 계획했던 거는 그 한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500원으로 분할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발행 주식 수가요. 857만 주에서 8,576만 3,510주로 이제 늘어난 겁니다. 예, 예. 늘어나는 결의가 아직 통과된 거 아니에요. 신주 발행도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8,576만 3,000원을 늘려요. 예. 늘리는데 또 뭐를 내냐? 감자 결정을 합니다. 8월 4일에. 그러면은 자 늘어난 그 8,576만 3,510주를 다시 10대1로 감자를 다시 합니다. 10대로 감자를 하는 그래서 거예요. 857만 6,351주로 그대로인데요, 그러면. 병합하는 건데 예, 병합.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액면가는 500원은 줄었습니다. 근데 예. 주식의 수는 다시 늘렸다가 다시 줄어드는 효과. 예. 물론 재무구조 개선 여기 써 있죠. 감자 사유는 결손금 보전이다. 그렇다고 자본 잠식이 또 맞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참 궁금증을 좀 많이 유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 털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악재는 다 털고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주식수를 늘려놨어요. 네, 근데 이제 주식수를 안 늘린 상황에서 만약 감자가 들어가게 되면 네, 800만 주에서 감자 들어가면 그렇죠. 80만 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없는 그런 주식수가 되니까 그렇죠. 액면 분할을 해서 주식수를 늘려놨다가 감자를 통해서 회사의 숫자를 깨끗하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즉 결손감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회사 깨끗하게 만들어서 보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의도를 어떻게 봤냐면 네, 새로운 인수인과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것도 어떤 있겠죠. 부분이냐면 예. 우리가 액면 분할을 해서 다시 감자를 한다면 환금성의 제약이 있죠. 주식의 수가 더 줄어들 겁니다. 주가가 조금이라도 더 빠질 거예요. 그런 입장이라면 신주를 인수하는 측 또는 새로운 경영진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주식수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희석 가치가 좀 많이 저하된 예. 이런 주식을 또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관점이라면 그리고 이어진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 바이오를 접목시킨 IT와의 IT 어떤 기기장치의 결합 예. 이런 형태에 대한 모멘텀 좀 뭔가 좀 그림이 좀 완성돼가는 흐름이 좀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 청어컴넷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결의가 완료가 된 건 아닙니다. 이번 주총이 좀 분수령이 좀 있을 것이고 주총에서 선임되는 어떤 안건 그다음에 사업 목적 그다음에 액면 분할 이후에 감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 올 연말쯤이나 내년 초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주가인데 앵커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글쎄요, 이게 그 이후로 바로 지금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정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이후로 보낸다면 지금 변영희 대표님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감자를 단행을 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붙고 그 다음에 회사가 재무구조가 깨끗해진 상황이 생기면 관리 종목 탈피도 뭐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제대로 보내겠다는 건데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이렇게 먼저 그러면 선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먼저 선 보내는 이유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디까지 또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갈지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추측이 됐던 거는 예. 주식이 상승할 수밖에 없던 원동력은 인수 금융일 것이다. 인수 이후에 제대로 된 구조를 잡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또 불가피하죠. 예. 액면 분할이 되고 또 감자는 단기 악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 신규를 어떻게 매수하는 구간을 가는 거는 좀 그건 위험하다고 절대 보는 아니죠. 거고요. 예, 그건 아니고 그렇죠. 저도 오늘 그 얘기는 들었어요. 아침에 청어컴넷에 올라올 때 이걸 지금 신규 매수 접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어찌됐든 조정이 이제 상승이 끝나고 나면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깨끗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출혈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출혈을 한 건데 그게 계속 주가가 갈 수 있는 요인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자금을 맞추기 위한 부분 아니냐. 자금을 맞추려고 하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평가 가치상으로 높아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가 가는 것은 어떤 모멘텀이 부과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자금을 맞춰 나간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올라온 듯이 보여요. 일단은.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되 이게 조정이 충분히 깊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진짜 이제 이 청원컴넷에 제대로 된 사업 부분들 뭐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바이오 생체 인식에 대한 ATM기 이런 이제 접목되어진 그러니까 콜라보가 되어진 그런 모멘텀으로 다시 갈 수는 있다.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자금적인 차원에서 올라온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신규 접근도 아니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도 아니고 오히려 올라오는 구간마다 분할로 차익 실현해야 되는 관점이다. 네. 예, 그렇게 좀 설명을 딱 잘라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 PC 디렉트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드론 관련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1인용 운송수단, 네. 뭐 드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이 PC 디렉트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드렸었어요. 최근에도 이제 뭐 주가 상승세는 좀 뚜렷했고, 지금 오늘도 5%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슈가 좀 있습니까? 예, 뭐 저희 루머와 진실의 시장 주제에 딱 맞는 그런 주제의 공시를 하나 선별해 봤는데요. 자, PC 디렉트입니다. 사실 저는 좀 다루고 싶었는데 관련된 공시가 조금 최근에 좀 안 나와졌어요. 근데 뭐 때마침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공시가 나왔죠. 자, PC 디렉트가 최근 공시를 좀 볼게요. 이 회사는 5월달까지 완만합니다. 분기보고서. 근데 갑자기 6월 19일에 경영권 분쟁 소송이 하나 딱 들어와요. 내용은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원고는 주식회사 USR 외 일명입니다. 내용은 지정된 날짜에 회사 장부를 좀 보고 또 필요에 따르면 복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이런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을 한 거고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이 났습니다. 뭐라고 났냐면 채무자는 대리인들에게 허용하여야 한다. 이게 뭐냐면 USR 외 일명에게 회계장부를 열람시키거나 등사, 즉 복사하거나 하드카피본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한 거고 나머지의 신청은 이제 기각을 했죠. 자,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은 우리가 적대적 M&A를 통해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 기업의 어떤 회사의 어떤 주주 또는 주주의 자격을 갖춘 자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비위나 횡령이나 배임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열람해서 만약에 횡령이나 비위가 있었다면 뭐 고소 내지는 고발 조치를 통해서 회사의 어떤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상법상 마련된 제도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이 인용됐다. 여기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아니고요. 자, 이 회사는 PC 디렉트는 즉 적대적 M&A가 본격화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 배우에 대해서 언론에서 너무 많은 이 의혹시기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원고 신청인인 주식회사 USR이 이 바디프렌드, 바디프렌드의 배우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시장에 좀 접해봤죠. 바디프렌드인데 이게 어떤 의혹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자, 적대적 M&A를 촉발한 옛 스틸 투자자문, 현재 얼바인 투자자문입니다. 스틸 투자자문의 전직 그 임원들이 이 적대적 M&A 배후에 있다. 선봉에 서서 USR 소속에서 선봉에 서서 PC 디렉트에 최근에 이제 적대적 M&A 관련된 소송 등을 이제 제기한 거고 이 자금, USR에 대한 자금은 바디프렌드가 출자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바디프렌드의 종속회사 임원으로 대거 재직 중인
USR 직원, 그다음에 이 USR 직원들이 전 스틸 투자자문의 임직원이다. 예. 이런 팀이 움직여서 한 회사를 소위 적대적 M&A를 통해서 인수한다. 예. 이런 그림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예. 얼바인 투자자문이면 한때 이사로 재직을 하셨었잖아요. 그 아픈 과거를 또 아니 그 이사로 또 재직을 하셨으니까. 예. 당시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예. 소속만이라서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인맥이 좀 다르죠. 예. 일단 뭐 지금 뭐 적대적 M&A를 이제 불렀다. 이것은 사실 적대적 M&A를 쉽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주식수를 보통 확보를 해두고 적대적 M&A를 그렇죠. 부르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단순 그냥 주가를 올리기 위한 뭐 허울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진짜 이 적대적 M&A를 진짜 가는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선자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단순 이제 사실은 뭐 얼바인 투자자문의 뭐 어떤 성격상 이 진짜 회사를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말로 먹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네. 그냥 회사의 주식을 조금 확보를 해두고 이게 어느 정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적대적 M&A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즉 이 회사가 1인용 드론이라는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도 성장성으로 보고 있겠지만 신성에 맞는 성장성으로 보고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적대적 M&A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딱 이게 이 모양이거든요. 급등 완만한 조정, 급등 완만한 조정이거든요. 네. 지금 이 두 번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세 번째 반복하면 또 이제 주가 상승이 더 강해지겠죠, 그죠? 네. 이제 그 세 번째 주가 상승을 할 부분을 지금 이제 적대적 M&A 쪽으로 지금 세 번째 파동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게 좀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루머는 그렇습니다. 바디 프렌드가 예. 현재 그 직상장 예. 상장 신청에서 계속 이제 지연되고 그렇죠. 이게 미끄러지고 있죠. 갑질 그렇죠, 의혹도 그렇죠. 있었고 예, 예. 최근에 어떤 그 계열사, 그러니까 그 대리점 갑질 의혹, 그다음에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자료 투명성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PC 디렉트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한다. 예. 이런 소문도 지배적이고요. 예. 그리고 USR의 법인 대표가요. 바디프렌드의 전 최대 주주인 조경희 회장이 둘째 사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좀 것들이 의미가 단순 있네요. 어떤 예. 추출보다는 예. 최근에 그리고 뭐 이제 장내에서도 좀 매수가 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한다. 예. 만약에 회사에 어떤 비위가 나오거나 배임적 성격의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걸 빌미로 해서 어떤 양수도의 어떤 유리한 고지를 좀 밟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예. 그런 해석도 좀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PC 디렉트는 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 이후에 액션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이걸 통해서 장내의 어떤 그 지분 경쟁이 본격화된다면 단기에는 그래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는데요. 앵커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뭐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단기적인데 이게 중장기적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네. 특히 뭐 얼바인 투자자문이 성격상으로 봐도 네.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모양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니까. 네. 그 점에서 참고해 보시면 단기적 접근에서 시세 차익을 좀 크게 보는 이런 전략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지금 관심을 갖는 종목군들이 네. 요새는 최근에 대형주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나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지수가 조정 들어올 때는 다시 종목 장세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루머와 진실의 시장을
자세히 답지가 나와 있는 이 시장을 자세히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와 진실의 시장 여기까지입니다.